1월 19일 목요일 미국의 증시 마감 상황을 한번 봅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기술주들이 계속 상승을 해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는 1%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하락했어요. 지수의 수치를 보면 S&P 500 지수가 3,928, 1.56% 하락했습니다. 4,000까지 근접을 했다가 3,928로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7일 연속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8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크게 하락하고 또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가 완화가 돼서 주가는 처음에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매파 발언들, 페드 내 대표적 매파 인사예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번에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8월 이후에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하락률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전달 수준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 빨리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연휴 기간 쇼핑 시즌 소매 판매 감소에 대한 수치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지출과 경제 성장이 탄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증시가 또 약세로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도매 물가는 0.5% 하락, 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2월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어요. 2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것은 11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 1% 감소보다 더 부진한 거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기를 바랍니다. 실업자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올해 증시가 강하게 출발했지만 최근 소매 판매, 전날에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조사 이 데이터 등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높은 지금 어닝 시즌이죠. 실적 발표 시즌, 여기에 2월 1일 예정된 연준 회의도 시장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오늘은 올해 초 몇 주간 꽤 강한 모습을 보였던 시장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발생을 한 날입니다. 그러나 추세는 매우 부정적인 쪽에서 보다 중립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예상을 하회한 생산자 물가지수 이 결과가 발표가 되자 상승 출발했는데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니까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지금 목표가 연준의 인플레 목표 2%입니다. 월가의 거물들은 연준의 인플레 목표 2%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좀 더 높은 3에서 4%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억만장자 투자자 세계 3대 상호펀드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데이비드 루벤스테인. 이 회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벤스타인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2%가 아니라 약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벤스타인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른 기업인들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어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유지 중이에요. 근데 루벤스타인은 그들의 현재 공개 포지션은 2%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3%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는 견딜만 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루벤스타인은 나는
올해 경기 침체가 일어날 듯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아마 2월과 3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 거의 분명하지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루벤스타인의 견해는 젊은 버핏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 이 사람들의 월가 건물들과 의견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편으론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오메가 어드바이저 창립자 리온 쿠퍼맨도 이달 초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3%나 4%의 인플레이션에 안주하지 않고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S&P 500은 3,000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봅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주식 순매수 순위 1위는 여전히 또 테슬라입니다. 약 850억 원어치 매수했어요. 일주일 동안. 오너리스크 이런 판매 부진에 주가가 하락을 냈다가 또 서학개미는 또 계속 테슬라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 들어서 다시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테슬라 주식을 쓸어 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일부터 지금 어제 17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약 3천억 원 정도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위는 애플이에요. 약 400억 원. 또 3위는 엔비디아 약 220억 원. 그래서 변함없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가 개별 종목 중에 국내 개인 투자들이 순매수한 가장 1, 2, 3위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플도 이달 장중 52주 신저가 124달러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수요 둔화 등의 이 영향은 주가에 대체로 반영이 됐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이 기가팩토리 생산량 증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토픽으로 선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4%의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가 되고 또 상승하던 다른 기술주들이 지금 며칠 만에 경기 위축동을 이유로 하락 전환을 하니까 테슬라도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이 분석에 테슬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52주 신고가 대비 무려 73%나 하락했어요. 101달러까지 주저앉았었습니다. 오늘 현재는 128달러, 지금 많이 상승해 와 있습니다. 이달의 9일부터 15일 지난주에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이 12,654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했습니다. 며칠 전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한 지 사흘 만의 변화입니다. 이어서 또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전기차들 이 업체들 중에서는 1등일 겁니다. 모든 경쟁사들 대비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가격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겠지만 그만큼 또 대신 더 강한 수요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에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은 또 서로들 엇갈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예상한 곳도 있지만 웰스파고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이후 EPS 전망치를 3.8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어요. 또 시티그룹 역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76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루시드만 상승하고 리비아는 물론 중국의 니오 샤오펑 전기차 업종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와 배터리에 투자 중입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2차 전지에 많은 분들이 투자 중이에요. 현재 전기차주의 대장주 테슬라죠. 테슬라가 흔들림 없이 전처럼 다시 그 몇 년 전처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반도체주들도 빅테크주들도 또 모두 포함한 S&P 500 지수도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모두 다시 상승을 하기를 누구든지 바랍니다.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다시 시장은 상승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순간이 아닌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